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 번째. 앞서 우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업기구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관협업기구라는 것은 민간과 공무원이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공무원과 관련 민간단체라든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의 협의체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런 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업기구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라든가 주민대표도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가 강조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지역사회마다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산촌일 수 있고 농촌일 수 있고 도시일 수도 있고 뭐 어업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그런 지역마다 각각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지역사회도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과 관련 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 단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단위로 한다면 뭔가 긍정적인 잠재력도 있을 수 있다. 또 지역사회 단위마다 욕구가 다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어떤 목적을 가져요? 이미 여러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공적인 하달식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만들면서 사회복지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보자. 원스톱 서비스가 뭔가요? 원스톱 서비스. 한 번에 멈추지 말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죠. 보통 어떤 기관에 가면 원스톱 서비스다. 거기서 못하는 게 없고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요. 병원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병원 가면 검사만 받고 다른데 수술은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검사도 비싼 검사는 MRI 검사 같은 건 안 된다, 이런 건데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모든 검사를 포함하고 모든 치료와 모든 수술을 한 곳에서 가능하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능을 갖느냐? 협치 기능을 갖는다. 거버넌스, 협치, 거버넌스, 이런 뜻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거버먼트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행정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좀 가져와 보면은 거버먼트와 거버넌스의 차이점. 거버먼트는 뭔가 통치 지배적이고 수직적 관계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버넌스는 수직
공적이지 않고 수평적 관계다. 또 협치적인 성격이 있다. 협치가 뭐예요? 협치? 네, 협치가 이런 뜻이죠. 네, 바로 거버넌스인데 민간과 공공이 협의한다. 이런 게 협치라는 거죠. 네, 민간과 공공이 협치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정부 주도 경향에서 벗어나 네, 뭐 기업이라든가 비정부 기구 등의 다양한 관심사로 네트워크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거버넌스, 다시 말해서 협치다. 이걸 좀 더 풀었으면 민간과 공공이 협의한다. 네, 이것을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연계입니다. 연계. 우리가 네트워크한다. 그러죠.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다양한 공적 서비스, 비공적 서비스를 서로 연계하고 서로 연결한다. 그걸 우리가 네트워크, 연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뭐 비슷한 뜻인데 통합한다. 네, 통합 서비스. 그래서 각 분야별, 각 분과별 통합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분과가 있어요. 노인분과, 아동분과, 장애인분과, 여성분과, 뭐 어린이분과, 여러 뭐 청년분과 이런 분과가 있는데 그걸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각 분과 간 통합하고 조정하고 또 타 영역과 연계하고 확대한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는 조금 다르지만 통합적인 서비스를 한다. 그런 기능을 갖는다. 여기는 연계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아까 앞서 얘기했어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는요. 명칭을 봐보세요, 여러분.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별로 만들어진 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보장위원회라고 부른다. 네, 시도죠, 시도. 광역정부죠. 네. 그 다음에 시군구는 똑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데 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세 개로 또 나뉘어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이 부분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또 따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한 조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떻게? 사회보장위원회로 부른다. 네, 위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도는 협의체라고 안 한다. 위원회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시도위원회는 보장 계획이라던가 시행 및 평가를 실행하고 또 심의하고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 그래서 15명 이상 40명 이하, 15명 이상 40명 이하. 나중에 여기 사회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인데 여기는 15명 이상 40명 이하.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회보장위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부 민간으로 구성됐다라는 겁니다. 민간으로. 네,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이 제외됐다는 거죠. 민간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군구 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시군구 사회보장협의체는 이 부분이 좀 넘어가서 표를 살짝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안 줄어드네. 그러면 문단으로 가서 간격을 한 45로 한번 맞춰볼게요. 40, 네, 40으로 맞춰서 설정을 하고 줄여나가면 이렇게 표가 줄어들죠. 네. 네, 편집이 잘 됐어요. 이 출처가 표에 항상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도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다른 시군구,
그러니까 이건 기초자치단체겠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고 대표, 실무, 실무분과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 시험 잘 나와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어요? 대표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민간과 공무원,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구성이 됐습니다. 같이 구성이 됐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표협의체는 주로 기관의 대표, 민간의 대표, 또 공무원 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띠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 사회보장 관련 공무원 대표, 또 민간의 직능별 대표, 무슨 관장, 원장 이런 분들, 그리고 전문가, 뭐 교수, 뭐 연구원, 박사, 뭐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 어디예요? 시군구에서 가장 뭔가 대표성이 있다. 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협의체라고 합니다. 실무협의체는 아까 대표협의체하고는 다르게 실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무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기도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 중에 담당자, 팀장급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는 실무자, 이런 사람들, 어떤 단체의 실무자 이런 사람들을 구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표협의체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기관으로 말하면 관장, 원장보다는 무슨 팀장, 뭐 과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분과는 이제 여기는 전체 통틀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실무분과는 위원수가 뭐 제한이 없어요.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보통 기관마다 한 40명 정도 이렇게 시군구마다 실무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무협의체 40명을 잘 나눠요. 이를테면 4명씩 나눈다면 10개의 분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40명을 4명씩 나눈다면은 10개의 분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노인분과, 아동분과,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청년분과, 뭐 지역분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무분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실무분과인 사람이 여기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실무자 또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무협의체에 소속돼 있어요? 안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실제로는 실무협의체를 잘 나누잖아요. 40명이니까. 그러면 실무분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협의체 분들이 실무협의체 안에 분과를 따로 구성해 두는 그런 사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을 40명을 10개 분과로 쪼개면 4명씩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실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처음부터 출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란 건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안 될 때 2005년 당시는 없었어요. 2015년부터 사회보장협의체로 만들면서 읍면동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촘촘하게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원래 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촘촘한 세세한 우리가 시군구만 하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좀 더 읍면동까지 확대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동까지
지역까지 확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구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마다, 동네마다, 읍면동마다 복지사각지대나 자원 연계가 가능한 자원을 찾아보자.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